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굉장히 이 봄철에 그리고 이런 산길에 어울리는 차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여기까지 좀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박스터 GTS입니다. 718 박스터 GTS는 뒤에 GTS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르쉐 같은 경우가 그 옵션이 상당히 다양하고 귀찮게끔 뭔가 골라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GTS 모델은 좀 가격도 좀 어느 정도 높은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빠방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뭐 1억을 조금 넘는데 지금 시승차의 가격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GTS만의 약간의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시면 일단 GTS는 이 가민 레드라고 부르는 이 색상이 굉장히 좀 메인 컬러예요. 일반적인 붉은색이긴 한데 페라리의 붉은색이 굉장히 채도가 높다면 지금 이 붉은색은 약간 톤 다운된 어떻게 보면 핏빛과 비슷한 색깔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빨간 게 아니라 붉어요. 718 박스터 같은 경우가 이전 981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르쉐가 금속을 접어서 만드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라인에 힘을 빡 줬죠. 이 본인 라인에 힘을 정말 과감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은 911보다는 박스터를 통해서 그리고 카이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도 있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헤드램프 부분도 블랙 베젤, 이제 블랙 틴팅이 돼서 조금 어두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는 블랙과 레드예요. 휠을 보시면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911 까레라 S 이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모델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앞에는 235, 뒤는 이제 265. 그래서 뒤쪽이 조금 더 평평비가 넓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4피스톤 앞뒤 모두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브레이크 시스템도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박스터를 이제 어디서든 즐겁게 달리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뒤에도 포인트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로고가 이제 검게 새겨져 있는 부분, 보통은 이제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GTS 모델은 이렇게 검게 되어 있고요. 이 테일램프 같은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 틴팅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포인트 램프, 브레이크 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디자인이 달라졌고 눈에 훨씬 잘 띄고 그리고 진짜 포르쉐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 차는 오픈카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앉지 않아도 실내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트 포지션이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낮아요. 진짜 그런 날 것의 스포츠카를 보여주고 있고 들어와서 앉을 때도 엉덩이가 쑥 들어옵니다. 저도 이 박스터 GTS의 일원이 돼서 뭔가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간 자체도 좀 협소한 느낌도 들어요. 그만큼 꽉 짜여져 있고 제가 이 속에 쑥 파묻힌 느낌이 딱 주는 실내입니다. 거의 모든 게 제 손 안에서 해결이 돼요. 차가 이렇게 크지 않고 저에게 완전 딱 맞게끔 디자인된 실내이기 때문에 모든 조작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전 GTS, 저희가 갖고 있었던 GTS 모델만 해도 스티어링 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튼이 아무것도 없고 페달 시프트만 있었어요. 그냥 달리는 데만 집중해라 뭐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여러 가지 버튼들이 좀 놓였고요. 기능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버튼이 기어 노브 이 다이얼이 스티어링 휠에 놓였습니다.
기본 옵션은 아마 이 시트가 다 수동이에요. 지금 이 차는 등받이만 전동으로 조작이 되고 있어요. 이 위아래로 조절하는 부분도 수동입니다. 네, 이거 옵션으로 선택하면 아마 전부 자동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도어 트림 부분, 대시보드 부분에는 이제 알칸타라가 제공한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칸타라 자체가 회사예요. 그 회사가 이걸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소재는 좀 질긴 면도 있고 뭐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슈퍼카라든지 스포츠카에서 주로 쓰입니다. 알칸타라와 함께 카본도 곳곳에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카본도 많이 적용이 돼 있어서 뭔가 그런 고성능 이미지도 한껏 보여주고 있어요. GTS는 까맣고 빨갛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붉은색 스티치가 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 회전계, 엔진 회전계가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도 배경이 이제 빨간색이죠. 보통 요즘 차들이 완벽하게 디지털화 시키고 있지만, 포르쉐는 여전히 일부 모델에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계기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확실히 바늘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날로그가 훨씬 더 좀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PASM이라고 하는 전자식 서스펜션 제어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가변 리어 스포일러 버튼으로 스포일러를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 사운드도 바꿀 수 있고요. 이 박스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 거의 뭐 뒷바퀴 앞에 있어요. 뒷바퀴 뒷차축 앞에 이제 밑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쪽 트렁크는 뭐 거의 뭐 감동 수준이죠. 근데 지금 뭐 촬영용 가방, 카메라를 담는 가방이 이제 들어 있지만 높이가 상당히 깊어요. 거진 뭐 밑바닥까지 다 쓰는 거예요. 이 밑바닥으로 뭐 지나갈 게 특별할 게 없거든요. 다 공기는 이제 옆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앞쪽은 그냥 뭐 트렁크, 여행용 트렁크 웬만한 것들은 이제 쑥 들어갈 정도입니다. 뭐 기내용 트렁크 정도는 한 높이만 한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크기고요. 뒤에는 이제 평소에 가방 이런 것들을 넣기 좀 좋을 공간입니다. 좀 넓은 공간, 옆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오일류들을 넣는 부분도 있고요. 열고 닫는 이 버튼만으로도 사실 이 탑을 닫고 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스마트 키로 충분히 닫고 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셔서 그냥 열린 채로 나가는 거야. 열린 채로 나오고 가면서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열 때도 이렇게 쿨하게 다가가면서 버튼 하나 눌러주면 알아서 이렇게 쫙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뚜껑을 열고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하드코어한 스포츠카를 타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있어요. 요즘 그 벨로스터로 만족하는 삶을 좀 살고 있었는데 같은 빨간색인데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실히 뭐 이렇게 차들을 비교할 때 포르쉐는 약간 논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연히 성능이라든지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논외고 가격적인 부분도 논외고, 지금 워낙 오래전부터 이런 독특한 레이아웃, 독특한 디자인, 엔진 구성 뭐 여러 가지를 해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포르쉐는 포르쉐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브랜드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박스터와 카이맨은 6기통이었어요. 6기통 이제 배기량이 이제 2가지 종류로 이제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 있었던 박스터 GTS 같은 경우는 3.5L였어요. 3.4L였어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718 박스터 GTS는 2.5L입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거진 뭐 1L 낮아진 거예요. 배기량은 1L가 낮아졌지만
성능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최고 출력은 뭐 이전 GTS 모델과 비교하면 한 35마력 정도 높아졌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최대 토크도 한 10km, 10kgm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사실 처음에 몰았을 때도 소리가 굉장히 큰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가변 배기 시스템을 켜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가변 배기 시스템을 켜게 되면 확실히 이 울림 소리들이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상당히 뒤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더 귀에 쏙쏙 꽂히는 느낌이 들고, 일반적으로 가변 배기 시스템 버튼 눌렀을 때와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놨을 때는 질감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열을 좀 받기 시작하면 팝콘 터지는 소리도 정말 미친 듯이 들리고요. 지금 GTS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주행 성능과 관련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GTS라는 라인업 자체가 뭔가 그런 스포티한 이미지를 조금 더 강조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GTS 라인업은 좀 달라요. GTS 라인업은 조금 더 날 것 같고 조금 더 진짜 정통 스포츠카 같은 그런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되는 것들이 이제 GT3, GT4, GT2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터보 모델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그런 스포츠카의 느낌, 스포츠카의 감성은 오히려 더 집중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특히 박스터는 가장 가볍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심을 달릴 때 그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이런 식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 뭐 70에서 80 정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 엔진 회전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쓰지 않으면서도 코스팅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엔진 회전수를 이제 팍 낮춰버리는, 이제 관성의 힘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911에도 들어갔던 기술이 거의 이제 그대로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속은 최대한 유지시켜주네. 이 코스팅 기능이 진짜로 연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뒤에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일단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속도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뒀어요. 지금 이 GTS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무려 290km나 됩니다. 시속.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달려도 굉장히 안전하게끔 뭐 셰시나 바디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됐습니다. 지금은 뭐 4초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이 작은 차가 이런 고속에서 이런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는 거의 뭐 포르쉐가 유일할 것 같아요. 일단 박스 엔진도 기본적으로 낮게 깔려 있고 차의 무게나 크기에 비해서 차폭은 넓고 공기 저항은 굉장히 최소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박스터는 이 리어 스포일러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포르쉐 리뷰할 때마다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포르쉐는 이 기어 노브를 직접 조작하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포르쉐 이 PDK 기어 노브는 진짜 극강입니다. 극강. 적수가 없어요. 모두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뀌면 손맛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손맛이 살아있는 변속기예요. 네,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이제 국도를 달릴 텐데, 국도를 달릴 때는 이제 이 박스터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으아. 선크림 바를 걸. 와, 선크림 사야 되는데. 네, 굉장히 뜨거워. 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열리는 이 소프트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턴은요, 거의 뭐 10초도 안 돼서 열려요. 이게 하드탑처럼 이렇게 열리고 뭐가 들어가고 접히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뒤로 샤라락 밀려버리는 방식이거든요. 도심에서는 사실 좀 요즘은 부담스러워요. 미세먼지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뭔가 산길을 달릴 때, 그리고 좀 교외로 나와서 자연 속에서 달릴 때는 정말 이보다 좋은 사치가 없습니다. 박스터 같은 경우는 워낙 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윈드 디플렉터가 이런 식으로 네트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석과 운전석 사이에 디플렉터가 이제 딱 붙어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일단 저게 있음으로 해서 뒷바람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터는 뭐 뒷창문도 없어요. 원래는 보통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도 약간의 짧은 창문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창문도 없음에도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뒷머리와 윗머리를 살짝 좀 이제 만져주는 정도. 자, 스포츠, 그리고 저는 스포츠 플러스까지 사용해서 이제 곧 시작될 와인딩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좋은 길을, 좋은 국도를 기분 좋게 달리고 있습니다. 팝콘 터지는 소리, 뭐 이런 사운드들이 정말 명확하게 들리고,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한테 정말 시시각각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파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PASM,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 차량의 롤을 진짜 잘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런스도 좋은데 바디도 좋고, 이런 전자식 서스펜션의 성능까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와인딩을 정말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미드십 후륜구동이지만 뭔가 뒤가 넘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확실히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량의 한계 영역이 크게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계속되는 와인딩에서도 브레이킹이 끈끈하게 계속 차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박스터 같은 경우는 차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거의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그것까지 너무 오바고, 그냥 일반적인 브레이크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제동력을 낼 수 있어요. GTS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4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급제동을 했을 때 뭐 차체가 흔들린다든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거의 뭐 헤어핀을 돌아나가는 느낌은 진짜 깔끔해요. 뭐 차가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진짜 예쁜 궤적을 만들면서 이렇게 와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그리고 휠 베이스가 좀 짧다 보니까 아예 바퀴 각도를 틀어놓고 몸을 샥 돌려버리는, 약간 제자리에서 샥 돌아서 돌아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코너 안쪽으로 공격적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런 느낌은 작은 미드십 엔진에서나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드라이빙 감각입니다. 네, 진짜 그 일반 모드와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뭐 스티어링부터 이런 요철을 지날 때의 느낌까지 완벽하게 달라요. 그리고 사운드나 엔진의 반응, 이런 것도 이 세 가지 모드가 굉장히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컨버터블이 주는 그런 매력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승을 하면 꼭 남자랑만 같이 타는 것 같아요. 페라리 탈 때도 그랬고. 살랑이는 봄바람이 진짜 좋네요. 괜히 이 오픈카를 타게 되면
그런 없던 썸도 막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 괜히 뭔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지금까지 저와 718 박스터 GTS를 시승해 봤습니다. 일단 박스터는 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조금 욕심내면요, 욕심내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작고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오픈 에어링까지 겸비했었던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카였습니다. 근데 718로 바뀌면서 조금 더 포르쉐 다움이 강조되면서 고급스러움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에서도 좀 진일보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GTS 모델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에 조금 더 격렬하고 강력한 성능까지 더해진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GTS 모델의 좋은 점은 박스터 S 모델에서 옵션을 조금 추가하다 보면 사실 가격이 더 높아져요, GTS보다. 그러다 보니까 GTS에 적용된 기본 옵션과 몇 가지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포르쉐가 이 가격 정책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놓기 때문에 GTS의 매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시승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